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2000년 넘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동중서.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의 권력과 하늘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를 세운 황제 유방의 한 말부터 들어보시죠. 천하를 얻는 건요, 단순히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 또 올바른 사상을 쓸 줄 아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먼저 시대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던 진나라. 아주 강력했지만 오직 엄격한 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리는 법가 사상 때문에 겨우 15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잿더미 위에서 세워진 한나라는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힘만으로는 제국을 오래 지킬 수 없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뭔가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구나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 중대한 고민의 한가운데에 한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한무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에 따라서 중국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그런 상황이었죠. 과연 어떤 철학을 국가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까요? 당시 한무제의 고민이 딱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같았던 거예요. 진나라가 채택했던 법과는 너무 뜨거웠죠. 너무 가혹했어요. 그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도교 계열의 황로 사상은 이건 또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국을 다스리기엔 너무 소극적이었거든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온도의 해결책. 바로 그때 사회 질서와 도덕을 강조하는 유학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의 주인공 동중서가 해결책을 딱 들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옛날 유학을 다시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유학에다가 아주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말하자면 혁신가였죠. 동중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하고도 대담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다루는 유교윤리랑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우주론을 말이죠. 그는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똑똑하게 자기 이론의 설계도를 그렸죠. 먼저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위대한 통일제국은 오직 황제를 중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시 유행하던 자연철학, 즉 우주의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음양오행서를 착 달라붙게 결합시킨 겁니다. 이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하죠?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원소, 목, 화, 토, 금, 수를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덕목, 인, 의, 예, 지, 신과 완벽하게 1대1로 짝을 맞춘 겁니다. 이로써 자연의 법칙이 곧 인간 사회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되는 아주 강력한 논리가 완성된 거죠. 이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바로 천인감응설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풍년이 들고, 반대로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 하늘이 노해서 온갖 자연재해를 내린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상이 그냥 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도구가 되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제2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정치 장치가 등장합니다. 홍수, 가뭄, 지진, 심지어 일식 같은 자연현상들이 더 이상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황제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하늘의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 우주적 책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먼저 하늘에서 홍수나 일식 같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럼 학자들이 이걸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페라, 이것은 하늘의 경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황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치 개혁을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브레이크 장치였던 셈입니다. 결국 한무제는 동중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앞으로 2000년 동안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대한 이념의 토대가 된 거죠.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유교가 단순한 여러 사상 중 하나가 아니라 한 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는 순간이죠. 동아시아 역사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왕충 같은 합리주의적인 학자들은 동중서의 이론을 두고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 미신일 뿐이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산에는 분명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하늘이 내린 것으로 만들어 정당성을 부여했고요. 수많은 왕조가 이걸 통치의 기본 틀로 삼았죠. 심지어 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닥치면 왕이 나서서 반성하고 근신하는 전통, 이것도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지는 도덕적 책임을 우주의 질서와 연결했던 이 생각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